자,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인가 이런 걸 살펴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되는 철학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일단 프로그램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비지블하다, 즉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프로그램 실행되는 걸 보면은 인비지블하다. 그 다음에 not wear out, 즉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하드웨어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기계류나 혹은 뭐 천류나 뭐 이런 것들은 무슨 그 시간이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서 달아 없어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드웨어는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가격도 그 효용도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무용지물로 이제 되기 쉽습니다.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또 changeability, 변경, 변화, 바꾸기가 쉬워요. 금방금방 하드웨어 같은 것들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TV나 뭐 라디오나 뭐 컴퓨터 같은 거 하드웨어 같은 거 한번 딱 철 같은 걸로 만들어지면은 이 바꾸려면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져.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 여러분 문자로만 집어넣어서 그걸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됩니다. 언어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duplicability, 복사가 가능해요. 복사가 쉽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응용에 따라 달라진다. 애플리케이션 디펜던트하다. 즉 어떤 응용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그때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레이버 인텐시브하다. 여기서 레이버하다는 얘기는 이런 노동이 아니고 이 정신적인 노동이 상당히 집중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정신력 집중이 필요로 하는 그 작업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복잡하다는 게 상당히 컴플렉시티가 있다. 하드웨어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만큼 프로그램만큼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 속에 간단한 일 같은 것들은 또 간단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작업, 상당히 큰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만든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런 팀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만들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시간축이고 여기 이제 오류 발생률, failure rate라고 그러죠. 오류 발생률인데 하드웨어는 초창기 만들면 또 오류 발생률이 높아요. 즉 자동차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초기에는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오류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오류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어느 시간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오류 발생이 또 커집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처음에 보통 한 3년간은 고장 없이 잘 타죠. 타다가 3년 정도 지나기부터는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즉, 그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이 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부품도 갈아야 되고 어떤 부품도 갈아야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런 부품의 소모가 늘어나가지고 마모가 늘어나서 이 고장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드웨어에 대해서. 자,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똑같은 거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가지고 작성하면서 테스팅해 볼 때는 뭐 컴파일 오류, 뭐 런타임 오류 하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제 오류 발생률이 상당히 적어들어요. 진짜 굉장히 적어들고 안정기에 들면은 오류가 거의 없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란 케이스, 이상적인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페일리어 레이트는 시간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그 현상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그 시간이 가면서 페일리어 레이트가 감소하지만 어느 순간에 페일리어 레이트가 확 늘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시간이 가면서 또 감소하고 또 어느 순간에 또 확 늘어나고 어느 순간에 감소하고 늘어나고 감소하고 이런 형태로서 실제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갑자기 오류가 늘어나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쓰다 프로그램을 잘 동작하다가
이제 어떤 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용자들이 요구 사항이 있어갖고 어떤 것들을 좀 바꿔달라, 변경해달라, 기능을 추가해달라 이런 요구가 늘어나게 되죠. 즉 체인저빌리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니까 결국 또 오류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이제 그 오류들을 이제 수정이 완료되면서 이제 페일러 레이트가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또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이것도 변경해 주세요, 요 기능 추가해 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가면 또 수정하면 또 그 페일러 레이트가 올라가죠. 오류 레이트가. 그러면서 또 이제 완성이 돼가면서 줄어들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이 변경 요청이나 뭐 기능 확대라든지 수정 요청, 추가 요청 혹은 삭제 요청 이런 게 그 사용자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또 그거 고치느라고 오류가 또 생기다가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사용되면은 이제 오류가 줄어들면서 가죠. 그러면서 또 어떤 그기름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어떤 주기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죠. 이게 이제 실제적인 소프트웨어의 그 시간에 따른 오류 레이트의 그 형태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런 형태에 계속 일어난 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메인티넌스 과정이라고 그래요. 유지 보수하는 과정이죠. 즉 소프트웨어라는 건 한번 사용자들이 쓰기 시작하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쓰는 게 하나도 고치지 않고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을 일으키겠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때쯤에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고치고 하면서 또 오류가 증가하고 또 이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게 소프트웨어 이제 버전이 업되는 거죠. 버전 1.0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끝이 가겠지만 그것이 이제 또 1.1, 2.2 그러다 어느 순간에 크게 변화가 일어나면 2.0, 2.1, 2.2가 3.0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소프트웨어도 보면 2000년도에서 개발했으면 비주얼 스튜디오 2000 그러다 또 2005년쯤에 비주얼 스튜디오 2005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기능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는 이런 형태의 그 페일리어 레이트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은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 이런 형태의 유형을 가지면서 소프트웨어가 생명을 가지면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달아 없어지면 끝납니다. 자동차도 뭐 10년 이상 타면 이제 그때 가서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사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기능 추가, 변경하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그래서 아래 한글 같은 게 1990년대에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도 버전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사람도 보면은 1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어떤 일이 되풀이되죠. 계속 일어나서 뭐 밥 먹고 나가 일을 하고 들어와서 또 자고 밥 먹고 나가서 일을 하고 자고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생활을 하루로 보면 이제 하루 되풀이되고 이걸 이제 긴 단위로 잘라보면 이제 뭐 유아기, 뭐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뭐 노년기 이러면서 인간의 삶도 요 하나의 길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라이프 사이클, 생명주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라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즉 생명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즉 유기체라는 얘기. 하드웨어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기체가 아니에요. 폐차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런 생명주기 동안에 어떠한 것들이 계속 생명주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이 프로그램도 나름대로의 그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즉 어떤 일정한 구원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되는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주기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5단계로 이루어진다. 한 개의 주기가. 그래서 이게 끝나면 다시 또 그 주기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계속 소프트웨어는 변해간다는 얘기죠. 첫째 단계가 뭐냐면 그 분석 단계예요. 즉 어널리시스 단계. 즉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스펙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작업. 즉 이건 무엇을 분석하느냐 하면은 분석 대상이 뭐냐면 사용자 요구 사항이에요.
사용자가 requirement, user requirement라고 그러는데 사용자가 이런 걸 해주라 저런 걸 해주라 하고 요구를 계속하죠. 그런 요구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거를 분석해서 이것은 이거는 넣는 게 좋겠다, 이거는 빼는 게 좋겠다, 이거는 바꾸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굉장히 사용자 요구 사항을 분석해서 이거를 이런 사용자가 요구한 걸 집어넣는데 이거를 집어넣어봐야 개발비보다 그걸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집어넣어서 그걸로 얻을 수 있는 효능보다 크다. 그러면 효능보다 크다. 그러면은 개발할 의미가 없죠. 즉 효능이 더 커야만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할 가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 그 User Requirement Analysis라고 하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Requirement Analysis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사양을 갖겠다는 사양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매뉴얼이라고 해요. 소프트웨어 사용 매뉴얼. 이제 이 매뉴얼을 먼저 작성을 합니다. 매뉴얼은 개발해 놓고 만드는 게 아니고 매뉴얼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대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매뉴얼이 나오면은 이제 이 매뉴얼에 맞춰서 동작을 하도록 설계를 하고 검증을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금 나온 개발 이 어널리시스 단계에서 도출된 그 스펙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설계가 맞게 됐는가, 잘못됐는가, 이 설계에 오류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가 디자인하면서 같이 합니다. 이걸 우리가 디자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리피케이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검증하는 방법도 이제 연구가 되면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 그다음에 이런 디자인 쪽은 그 아키텍처럴 디자인, 즉 구조적 설계와 이런 상세 설계. 이제 구조적 설계는 맨 탑에서 가장 큰 뷰로 이 디자인을 바라보면서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럴 디자인을 거친 다음에 그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설계를 들어가죠. 이때 이제 뭐냐면 데이터하고 알고리즘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이제 한 70%는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70% 이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저 리퀘어먼트만 제대로 끝나더라도 한 50%는 끝났다고 보면 돼요. 반은 끝났다고.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나온 설계서대로 이제 구현하는 거죠. 임플리멘테이션. 혹은 우리가 이 작업을 코딩한다고 얘기해요. 이때 이제 필요한 게 프로그래밍 언어죠.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결정하게 되고 언어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 및 알고리즘 설계된 대로 구현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면 결과로 나오는 게 프로그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편집기 이때 이제 구현할 때 보면 이제 소스 코드 작성을 해서 편집기를 쓰고 그래서 소스 파일 만들어내고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적 파일 및 실행 파일을 생성해서 이제 실행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그 편집 그 실행 과정을 한 건 결국 코딩하는 이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을 본 것뿐이에요. 여기서 이제 편집, 컴파일, 링킹, 로딩 이런 단계가 일어난 게 임플리멘테이션 즉 코딩 과정만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단계를 다 보려면은 이 5단계를 다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구현이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 배운 그 임플리멘테이션이 마치면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 1단계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로 나온 프로그램은 이제 테스팅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베리피케이션하고는 좀 달라요. 베리피케이션은 코드가 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 설계가 제대로 됐냐를 체킹하는 검증이라고 그러고 이 밸리데이션 테스팅은 실제 환경에서 그 코드를 실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래서 주어진
스펙 이 매뉴얼대로 그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테스트하면서 이제 오류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 논리적 오류죠. 런타임 오류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오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논리적 오류, 런타임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색출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런 테스팅 작업에 우리가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가 뭐냐는 건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뭐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이 테스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테스팅하는 방법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뭐 블랙박스 테스트, 뭐 화이트박스 테스트, 뭐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이제 이 중에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스팅하는 도구들, 툴들도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제 이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죠. 근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 테스팅이 끝나서 아 이제 문제가 없다, 거의 다 잡았다 이렇게 되면은 출시를 합니다. 시장에다 내놓는 거죠, 마켓에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들의 이제 사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되면 상품으로서 사용자 요구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사용자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아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요거는 좀 고쳐주셔 하고 사용자가 요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용자 요구에 의해서 또 피드백에 의해서 그 수정이나 확정이나 변경 이런 확대나 변경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전 과정을 우리가 유지보수가 단계라고 해요. 즉 메인테넌스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 대부분이 뭐냐면 필드에서 이제 유저들이 사용하다 오류가 생기면은 이런 거를 갖다 이 테스트에서 그 오류 없다고 해서 나왔지만 오류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완전하게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발견되지 않은 오류들이 사용자들이 이런 여러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또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오류가 이제 사용자 들어오면 그거를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동작을 하다가 이거 안 됩니다 하고 긴급 요청이 들어오죠. 이런 도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기능 추가 및 변경에 대해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 대처해 나가고, 데이터 포맷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소프트 코드를 변경해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메인테넌스상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인테넌스 또한 프로그램 총 소요 경비에 메인테넌스 이 기간이 제일 길죠. 이제 이건 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끝나면 이제 사용자 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그때는 메인테넌스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메인테넌스 기간은 그 소프트웨어가 그 사회에서 사용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개발을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까지의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개발이라고 해요. 테스팅하는 것까지가.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게 보면 개발과 메인티넌스 이렇게 두 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발은 네 단계로도 볼 수 있고, 이제 이 메인티넌스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연구 분야예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메인티넌스 하느냐. 우리는 보통 이런 걸 AS라고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사후 서비스라 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 생명을 계속 길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메인테넌스가 잘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용자들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전혀 대응도 안 하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들이 사용을 안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장되게 됩니다. 죽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 생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프로그램 혹은 소프트웨어의 생명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개발 쪽이라면 이 단계를 요 네 단계죠. 어널리시스 단계,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코딩, 그 다음에 테스팅. 요 네 단계를 잘 거치면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되려면 아까 우리가 단계를 거칠 때 어디서 비용이 제일 많이 소요되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 테스팅 단계에서 비용이 제일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메인테넌스 단계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팅 하는데 소요되는 코스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에 소요되는 코스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많이 들어. 그 다음 경비가 들어가는 이제 개발 쪽이에요. 아까 그 네 단계에서 이제 그 분석, 그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그다음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코딩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코딩하고 끝나고 요걸 테스팅하고 분류를 했을 때 요 개발 비용 이제 또 최소화 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이 테스팅하는데 비용을 최소화 시키려면 충분한 다큐멘테이션, 주석 달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어디서 오류가 발생하느냐, 그 오류를 잡기가 쉬워요. 얘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걸 잘 설명을 해놓고 인풋은 뭐로 받고 출력은 뭐를 내고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고 주석을 잘 달아야만 그 코드가 그 주석 단 내용대로 잘 돼 있는지를 우리가 밸리데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석 다큐멘테이션 프로그램을 짜면서 코딩을 하면서 이 다큐멘테이션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팅하면서 테스팅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프로그래밍 기법은 피해라. 굉장히 복잡한 이게 요거 아주 새로운 기법이다 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거라면 굳이 그 기법을 써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테넌스 같은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경이 쉽게 해주고, 그 다음에 확장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그 기능을 시키는 거죠. 이런 업그레이딩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뭔가 프로그램을 수정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면은 메인테넌스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려니까 이제 이런 디자인 기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자인하면 이때 이제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모듈러라는 개념이에요. 모듈 개념입니다. 이 모듈 개념이 이 프로그램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이죠. 이런 모듈 개념을 입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런 모듈을 가지고 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우리가 원하는 큰 모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우리가 이런 개념이 이제 부품 개념이죠. 자동차도 이런 부품을 수만 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자동차가 나오듯이 소프트웨어도 이런 모듈들을, 부품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모듈러 디자인이라고 그러고, 이런 모듈을 이제 이런 자바 같은 데서는 이런 것도 우리 컴포넌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컴포넌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컴포넌트 베이스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래서 대부분 이 컴포넌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컴포넌트가 뭐냐라는 것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간단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컴포넌트 모듈이나 컴포넌트 만들 때 철학이 또 기본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C에서 배우는 함수가 이제 일종의 이런 모듈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경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런 5단계를 가지고 4단계, 5단계를 가지고 개발할 때는 그 보통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뭐 여러분들 C에서 배우는 과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기법을 쓰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러죠. 그래서 대규모 프로그램 수십 명이 혹은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그 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 설계 기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설계 기법은 여러 가지 또 이 방법들이 연구돼서 나와 있는데, 뭐 데이터 기반의 설계 기법, 뭐 펑션 기반의 설계 기법,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선 노바되니까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과목을 수강하시고,
그래서 이런 대규모 프로그램을 만들 때 효율적인 설계 기법들을 또 이제 개발해서 또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과목에서 과제하듯이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게 배우고 실습하고 조그만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조그만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듈로 잘라가지고 그걸 모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윈도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 윈도우즈. 지금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그 PC의 여러분들 운영 체제인데 이런 윈도우스는 200명이 달라붙어서 한 2년 걸려서 개발된 겁니다. 그만큼 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설계 기법, 테스팅 기법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이제 개발해내겠죠. 이게 덧붙여가지고 이제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래머가 만들어낸다. 굿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굿 프로그램은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굿 프로그래머가 만드는데 그럼 굿 프로그래머가 여러분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굿 프로그래머라고 하냐? 굿 프로그래머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이제 몇 가지 철칙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타인을 배려하는 프로그래밍 정신이에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나는 프로그램 개발자지 사용자가 아니다. 그래서 개발자 자기 입맛에 맞도록만 만드는 거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는 타인이 즉 이거 사용자라고 그러죠. 유저. 타인이 사용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야 돼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를 항상 배려하는 정신.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사용을 할까, 이런 사용자의 입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얘기죠. 프로그램 개발자는 반드시 사용자를 절대 무시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완전한 이게 철저하고 올바른 프로그램이 되기까지 완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완전한 프로그램이라는 건 오류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사양대로 즉 매뉴얼대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99.999% 완전한 프로그램을 되기까지는 굉장한 끈기가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큰 과제가 나왔을 때 그 과제를 올바르게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끈기, 완전 거기 더불어 이제 집중까지 필요하죠. 이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이걸 하다 보면 금방 또 배도 고파집니다. 이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먹고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성공이 나오면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 뭐 테스팅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범주를 넘어가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설계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 철학이라고 하는데 디자인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설계 시 항시 지녀야 할 유용한 설계 개념이에요. 가장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모듈 개념을 얘기했죠. 컴포넌트 개념.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이 모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에서 서로 잘라져 있는 거죠. 구분되어 있는. 서로 이제 이 세퍼레이션 되는 하나의 기능 단위인데 이런 것들이 나눠져 가지고 하나의 작품, 하나의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뭔가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둘러싸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랩핑 혹은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요. 둘러싸서 이 안의 내용을 보이지 않게 이제 감추어 두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개념은 abstraction, 추상화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모듈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요 모듈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기능만 집어넣고 필요 없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기능 같은 건 다 빼라. 간단하게. 가능하면. 그래서 핵심적인 기능만 남겨놓고 그 불필요한 기능들을 다 제거하는 개념을 우리가 추상이라고 그래요. 앱스트랙션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 같은 추상화 같은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잡다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자기가 그리고자 느끼고자 하는 생각만 탁 집어넣어버린 게 그림이 추상화예요.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추상화 반대가 구상화죠. 구상화를 보면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팩트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보면 복잡다단한 거 그대로 다 들어가 앉아 있지만 저걸 이제 추상화 쪽으로 바꾸게 되면은 복잡다단한 거 불필요한 거 여기에서 핵심되는 것만 딱 집어 빼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추상화 쪽으로 넘어가요. 추상 쪽. 프로그램 개념 만들 때 이 모듈 개념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듈에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 할 때 그 기능을 잡을 때 이 기능이 무엇을 해줄 것인가만 생각해서 그거에 필요한 것만 딱 집어넣고 불필요하고 세세한 것들 다 제거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추상화 할 때는 펑셔널 앱스트랙션, 컨트롤 앱스트랙션, 데이터 앱스트랙션 이런 말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라는 말을 쓰죠.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런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 설명해 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데이터 앱스트랙션을 가장 잘 구현한 게 뭐냐면 객체라는 개념입니다. 오브젝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추상화를 시키되 즉 불필요한 데이터는 다 빼버리고 내가 꼭 필요한 데이터만 그 모듈에 집어넣는 거죠. 이런 개념이 데이터 추상화예요. 컨트롤 앱스트랙션은 불필요한 제어는 다 빼고 내가 꼭 필요한 제어 기능만 거기다 집어넣자. 그 다음에 이제 펑셔널 앱스트랙션은 불필요한 함수는 다 빼버리고 내가 꼭 필요한 함수만 집어넣는 이런 개념이 이제 펑셔널 앱스트랙션. 근데 주로 지금 현재 언어에서 나와 있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앱스트랙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데이터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하고 조작하는 알고리즘을 접붙이면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꼭 필요한 데이터만 잘 골라서 설계를 하면서 불필요한 건 빼버려주면은 그 추상화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자바에서 이제 이런 걸 객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계 기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스텝 와이즈 리파인먼트라 해서 이 단계적 그 세분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단계적 세분화 개념은 이제 결국 맨 탑에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일들로 구성되어 있자 더 작은 일로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일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나 더 작은 일로 또 나누죠.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다 보면 나눠질 수가 없다. 어디 가서. 근데 이럴 때 이런 걸 우리가 프리미티브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더 잘게 나눌 수 없는 이제 프리미티브한 모듈까지 만들어내는 혹은 이제 애토믹 모듈 혹은 프리미티브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이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구현 갖고 위에 모듈을 만들고 이런 모듈을 또 만들어지면 이걸 갖고 또 이 모듈을 만들고 해서 이것들이 붙여지면 나중에 원하는 우리 작업을 이루는 프로그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모듈들이 만들어지면은 그래서 이 스텝와이즈 리파인먼트는 위에서 아래로 나가는 설계 기법이에요. 이런 걸 탑다운 설계라고 하죠. 탑다운 설계 기법입니다. 이 스텝와이즈 리파인먼트. 그래서 위에서 큰 작업을 먼저 생각하고 그 큰 작업이 어떠한 더 작은 작업으로 구성된다. 그걸 나누고 그걸 또 나누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세분화시켜가면서 프리미티브한 모듈까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구현 들어가는 거죠. 이런 탑다운 디자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만들 때.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쓰는 게 맞을 거예요.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 프리미티브 모듈들을 모여진 프리미티브 모듈들을 가지고 어떤 또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가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만드는 이런 걸 우리가 바텀업이라고 그러는데 바텀업 설계의 대표적인 방법이 레벨스 오브 앱스트랙션입니다. 그러니까 추상화 레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프리미티브들을 가지고 더 큰 모듈을 만들고 이런 프리미티브 모듈을 가서 또 모듈을 만들고 이런 모듈을 가지고 만들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얘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프리미티브 모듈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걸 만들 수도 있고 얘 두 개를 가지고 이걸 만들 수도 있고 이건 뭐 n개가 있다면 n 팩토리얼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 갖고 만들 수 있는 거, 두 개 갖고 만들 수 있는 거, 세 개 갖고 만들 수 이제 조합이겠죠. 조합계수 C에 n에 한 개 갖고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개 갖고 만들 수 있고 n 세 개 갖고 만들 굉장히 다양한 모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듈을 가지고 또 이런 것, 또 그런 모듈이 나오면 이런 모듈 가지고 또 뭘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만드는 모듈을 만들고, 그래서 모듈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레벨스 오브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런 방법은 바텀업, 즉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작업할 때 이런 레벨스 앱스트랙션, 바텀업 방법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운영 체제를 만들 때는 일단 하드웨어가 존재해야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네. 그럼 이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먼저 만듭니다. 먼저 만들고 이제 요것들이 프리미티브가 되죠. 그럼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 하드웨어를 관리 어떻게? 즉 운영 체제는 그 자기가 감싸고 있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관리를 할까? 이제 관리만 잡히면 어떤 모듈이 잡힐 것인가라는 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운영체제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런 단계적 그 추상화 레벨, 레벨스 오브 앱스트랙션의 기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레벨스 오브 앱스트랙션이라는 건 이제 딕스트라라는 사람이 아마 개발을 아이디어를 냈을 거고, 스테버스 요거는 이제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런 기법이 있고, 여러분들 응용 만들 땐 대부분적으로 스테이바이스 리파이먼트를 써야 될 거예요. 이 레벨 서브스트랙션은 여러분들 운영체제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레벨 서브스트랙션은 이런 것들이다. 즉 바텀업 설계 기술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아까 얘기했듯이 탑다운 디자인, 스테이바이스 리파이먼트가 대표적인 설계 기법이고, 바텀업 디자인의 또 대표적인 건 레벨 서브 앱스트랙션이라고 하죠. 이런 설계 기법이 있고, 결국 이런 탑다운이 됐든 바텀업이 됐든 다 모듈러 디자인으로 나간다. 모듈 기반의 디자인이다. 이런 얘기했죠. 이런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임이 퍼즐 맞추기예요. 이런 것들 맞죠. 이런 퍼즐 쪼가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런 게 결국은 이런 모듈러 설계의 가장 기본되는 개념이죠. 이런 걸 또 장난감에 나온 게 레고라는 게 있죠. 대표적인 모듈러 설계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